아빠가 나쁜 생각도 조금 한 적도 있는 것 같아. 그건 아빠가 처음이어서, 처음 아빠가 되어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 그건 진짜 좀 미안하고, 좋은 아빠로 기억해주고, 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퇴행을 하는 모습을 정말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내보다는 저는 조금은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일을 해서 애를 먹이 살리고 그런 생각밖에 이제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 그 장애를 알고 난 후에 그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훨씬 커졌을 것 같아요. 무게감이. 그렇죠. 좀 불안했죠. 지금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죠, 이제.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지? 이런, 잘 얘기는 안 했는데, 주변 사람들 자꾸 용기 있고, 자신감 있게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원래부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좀 불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지도 몰라요. 더 용기 있게 살아갖고, 그걸 자꾸 이렇게 누르려고, 그 불안감을, 그렇게 막 계속 정신없이 막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신 아들인가요? 10년, 지금 43살이, 33살, 33살 때입니다. 결혼하고 바로. 결혼 전에, 네. 결혼 전에 혼수를. 네네. 좀 귀한 아이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면 너무 귀하고. 네. 태어났을 때 눈에 밟히셨겠어요. 그런 것보다 좀 정신없었죠. 실제로 어리고 또 첫 결혼이고 해서 지금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사랑스럽고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좀. 알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민재가 자폐라는 걸 알기 전에 어떤 아이였나요? 그때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가정적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결혼 초기에는 제가 좋아하던 걸 많이 했었거든요. 운동 같은 것도 하러 다니고 가정보다는 그러니까 좀 신경을 덜 썼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사실 이제 그 아버님이 그 결혼 초반에 네. 이제 외부 활동에 더 신경 썼다는 얘기시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재가 어떤지는 대략 알고는 계셨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 3살, 4살 때까지는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솔직하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잘하고 있고, 말이 조금 느린 것 같은 느낌은 들었는데, 잠을 안 자고 이런 거 말고는 아이에 대해서 좀 특별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그때 당시까지는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냥 일반 그 비장애아들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르지 않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 낳고 키우듯이 그렇게 그냥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실제로는 그때 당시로는 전조등성이 잠 안 자는 거 말고는 솔직히 잘 몰랐으니까. 어떤 아기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비장애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뭐 제가 또 첫애니까 애를 안 키워봤으니까 보통 애들이 이제 배밀이하고 그 겨우새 자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거의 한 3살 때까지는 거의 유사하게 다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일반 아이들, 비장애 아이들처럼 배밀이 걷기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평범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태어나서 뭐 6개월에 뭐 배밀을 한다든지 뭐 1년 만에 걷는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행동들을 다 했었죠. 엄마, 아빠라는 것도 얘기하고, 아, 조금만 더 지나면은 아빠라는 걸 또렷하게 하겠구나.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애랑 좀 더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뭐 다르다는 걸 솔직히 못 느꼈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좀 민재가 살짝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제가 민재를 보고 판단했던 게 아니라 애들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왜냐면 민재가 낯가리를 안 했어요. 낯가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보통 좀 이상하다. 애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도 그때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이제 저는 몰랐는데 자폐아들 특징, 자고 일어나면은 자동차를 막 장난감 많이 사줬거든요. 20, 30대가 있으면 20, 30대를 다 줄로 쫙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 걸 처음에 저는 그냥 특이하다, 뭐 좀 신기하다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와이프는 그걸 자폐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자주 저한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가게 되고 나이가 또 자꾸 1살, 4살, 5살쯤 됐을 때는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났었어요. 그때 병원 갔을 때도 이제 자폐라는 아예 기준을 정해주진 않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제가 먼저 인지한 것보다는 병원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들었던 거죠. 인재가 잠도 잘 안 냈다면서요? 그렇죠. 그것도 실제로는 이제 첫 아이니까 그냥 뭐 잠을 좀 안 잘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만 했지 뭐 그게 자폐라고 해서 안 잔다 하는 건 요 근래에 이제 그 이후에 알게 됐던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 아버님은 그 이제 민재를 좀 잘 못 보기도 했지만은 그렇죠. 자폐라는 장애에 대한 지식 전혀 지식이 없었죠. 예, 전무후무했죠. 근데 애들 엄마는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 종일 보기 때문에 애들을. 근데도 그때도 제가 와이프 말을 좀 귀를 못 기울였던 거는 조금 미안하죠. 아내분이 뭐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좀 다른 것 같다. 민재가 좀 다 다른 것 같은데 한번 병원을 가보자.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 말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죠. 그게 좀 화가 났었죠. 와이프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좀 느릴 수도 있지 애가. 그러면서 안 믿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집안 자체에서도 그런 내력도 없고 처갓집 쪽에서도 그런 게 없는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병원을 언제 가신 거예요? 그때가 한 4살, 5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치료도 시작하게 되고. 아니 치료 시작하기 전에 병원을 가셨잖아요. 네. 그게 일단 처음 병원 가셨을 때가 언제였어요? 한 5살쯤, 5살 좀 늦게 알았어요. 실제로 다른 부모들에 비해서는 좀 늦게 알았는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니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아버님이 약간 부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병원까지 가게 된다는 거는 뭔가 큰 변화를 갖거나 어쨌든 결심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다르다 생각을 그때부터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른 애들보다 좀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동네에서 가게를 할 때, 민재 애들 엄마가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 애랑 민재랑 동갑이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 애도 조금 느렸어요. 근데 걔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근데 걔는 조금 지나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민재보다 그 애가 더 느렸었거든요. 근데 걔가 민재를 더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발달이. 말도 하게 되고 했을 때, 좀 민재가 좀 많이 뒤처진다. 느려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가보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이제 검사를 받았고 나서 진단 결과가 나왔죠. 네네. 뭐라고 나왔어요, 병원에? 그때 당시로는 이게 유아들한테는 자폐나 지적을 장애하실 수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컸을 때 그게 판단을 갖다가 초등학교 이상 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점수의 상에서는 이제 애들 엄마가 보통 부모가 표기를 하게 되죠. 걔들은 실제로 그게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항목을 체크했을 때 자폐 쪽에 범주하는 범위에 들어간다. 라고 이제 의사가 판단을 했던 거죠. 그 당시 이제 자폐라는 이제 장애 판정은 안 받았지만 거의 자폐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는 그렇게 근데 좀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키워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 감정을 조금 눌렸던 것 같아요. 외부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르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감정을 누르셨다는 건 어쨌든 어떤 내부적으로 충격을 좀 받았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모른다는 거죠. 민재가 자폐라는 걸 몰랐을 때 민재한테 좀 뭐 큰 소리를 치고 화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아마 3살 때 3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민재가 밤새도록 이렇게 애들 장난감에 이렇게 막대기처럼 달려갖고 차가 앞에 있고 막대기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거 이렇게 밀면은 이제 거기 무슨 프로펠러 같은 게 돌아가고 막 그런 게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그걸 민재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밤새도록 그걸 따가닥 하면서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부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애 안 던지는 건 아닌데 벽 쪽에 던지면서 잠결에 한번 던지고 소리도 많이 치고 근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장난감 부쉈던 거. 되게 민재가 굉장히 좀 아끼는 것보다는 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게 조금 미안합니다. 기억이 좀 오래 남아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좀 여러 번 있으셨어요? 그렇죠. 많았죠. 제가 완전히 애가 장애가 있다라고 제가 느끼기 전까지는 지금도 뭐 소리는 치지만은 그때 당시로는 그냥 훈육을 해야겠다. 막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뭐 좀 소리도 많이 치고 혼을 많이 냈죠. 장애를 모르기 전이니까. 그렇죠. 몰랐으니까. 알고 나서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장난감도 그렇지만 제일 미안했던 거는 제가 장애라는 걸 알았으면은 조금 덜 했을 건데 민재한테 막 화내고 훈육을 할 때 야가 자폐했기 때문에 내가 소리 치르고 혼내는 걸 모르잖아요. 그 부분이 미안한 거예요. 야가
민재가 알았으면은 차라리 훈육하고 했을 때라도 좀 덜 미안했을 건데, 몰랐으니까 그냥 야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그 자체에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야는 그냥 아빠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 들 때 아빠에 대해서 이제 좀 미안하죠. 진짜 무서워했을 것 같아. 그냥 막 자기는 그냥 제가 막 때리는 것처럼 그냥 그런 아빠, 막 소리 지르고 훈육하는 그런 아빠로 계속 민재가 그 2살, 3살 때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미안하죠. 근데 좀 알았으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자폐라는 거, 와이프처럼 알았으면은 조금은 덜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후회잖아요. 네. 그랬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실 때 좀 약간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크게 울어보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럼에도 살아야 되지만 많이 아프셨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민재가 이제 좀 병원에서 뭐라고 하나요? 어릴 때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얘가 뭐 성장 과정이 한 3살 때까지는 거의 정상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퇴행성 뭐 그런 얘기를 혹시 했나요? 저는 그런 단어 자체는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병원을 다닐 때 제가 유튜브에 보면 첫 화면에 엄마 아빠 하는 그 영상을 제가 휴대폰에 들고 다녔었어요. 저장을 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만나면 그 영상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애였습니다. 하기에 선생님들도 조금 놀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또렷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퇴행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 처음 듣게 됐죠. 퇴행이 왜 일어나는 거라고? 그거는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대부분 다 와이프도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후천적으로도 자폐는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이제 타고났는데, 그게 이제 시기가 언제 오느냐 그 차이인데, 이제 시부모님들, 우리 본가에나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너희 부부가 잘 뭐 케어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많이 퇴행되는 부부들한테는 그런 게 제일 힘들어했고, 와이프가 제일 힘들어 했었죠. 아니, 그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퇴행을 하는 모습을 정말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보다는 저는 조금은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일을 해서 애를 먹이 살리고 그런 생각밖에 이제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 그 장애를 알고 난 후에 그 가정으로서 책임감이 훨씬 커졌을 것 같아요. 무게감이. 그렇죠. 좀 불안했죠. 지금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죠, 이제.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지?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지? 이런, 잘 얘기는 안 했는데, 주변 사람들 자꾸 용기 있고, 자신감 있게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원래부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좀 불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지도 몰라요. 더 용기 있게 살아갖고, 그걸 자꾸 이렇게 누르려고, 그 불안감을, 그렇게 막 계속 정신없이 막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재는 낳고 나서 장애 판정까지 받았는데, 그 후에 또 민준이를 가지셨어요? 그건 계획을 했던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계획을 하고 났다 했으면 와이프도 저도 안 놀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선물같이 왔는 아이가 민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준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계속 울타리를 저는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걔를 통해서, 민준이를 통해서 애들 엄마도 그 민지한테서 못 채웠던 것을 민준이한테 채울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민지한테서. 근데 그거를 좀 민준이한테서 대리로 좀 채울 수도 있으면서 가족 울타리가 계속 만들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선물에 생각해요, 민준이는. 우리 부부한테는. 그러면 민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 판정을 아니, 장애라는 걸 알았게 됐잖아요. 자폐라는 거. 이제 5학년 때니까 지금 한 6년 정도 흘렀잖아요. 네. 그 사이에 어떤 교육을 시켰어요? 민재한테? 처음에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 자폐아 부모들이 하는 교육들을 보고, 뭐, 한번 해보려고 시도는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와이프가 그런 놀이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했었어요. 카드를 잘라놓고 이제 통에 집어넣기라든지 뭐 이렇게 뭐 스티로폼을 잘라서 색깔 끼워 맞추기라든지 이런 교육을 계속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가르치고 몸으로 민재랑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걸 생각했지, 얘를 어떻게 가르쳐서 더 낫게 하기보다는 아빠와 그냥 일반 가정들을 보면 아빠와 아들들이 하는 모습들처럼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죠, 저는. 그런 행동이 어떤 건가요? 그건 뭐 모욕한다든지 뭐 레슬링 같은 거, 뭐 손으로 이제 주먹치기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전기 오토바이를 또 구매를 해갖고 오토바이를 태워준다든지, 뭐 그네를 태워준다든지, 물놀이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가게 옆에다가 튜브를 큰 거를 사갖고 물을 담아서 그렇게 단독으로 자기 혼자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민재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 계속 만족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어머님은 맞아, 생각났다. 그때 그 이제 민재랑 민준이가 같이 키우잖아요. 네. 민준이가 이제 부부의 울타리가 되어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시에 선물이고.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비장애인이랑 장애인이니까. 네네네. 좀 두 아이를 같이 키울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민재는 좀 챙겨주고 싶고, 보담을 줘야 되고 싶고, 민준이한테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친구 같은 아빠, 그냥 뭐 얘기해주고 이런 거고, 좀 더 민재를 생이지만 좀 더 동생같이 좀 바라보기도 되고, 그러니까 좀 민준이를 좀 더 형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해주길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민준이가 동생이지만은 좀 형을 챙겨주기를 내 속으로는 그런 마음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좀 민재는 좀 애기처럼 자꾸 대하는데 민준이한테는 좀 약간은 좀 모질게 했던 마음을 저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님은 이제 놀이치료 같은 거 이제 뭐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아버님은 몸으로 같이 네네.
어떻게 좀 민재가 퇴행성인데 네. 좀 6년 동안 좀 좋아지는 기미가 보였나요? 전에 비해. 원래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전반적으로 뭐 모방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소통도 어느 정도 좀 되고 말귀도 조금 어느 정도 알아듣고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 느껴집니다. 같은 경우는 또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많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집에서 있는 모습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 제가 그 민재를 제가 학교 가서 계속 맨날 태워줬는데 제가 한 11월 달부터인가 민재를 교문에서 혼자서 보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때부터 조금 하면서 지금은 교문 앞에 세워주면 자기 혼자서 걸어 들어가요. 인사하고. 그렇게까지 지금 발전했는데, 이거는 민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시켰는데, 뭐,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 누르기라든지, 신발 신기, 그리고 뭐, 쓰레기 버리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거지만은, 그런 거를 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전에는 제가 그냥 다 해줬다면 지금은 계속 민재한테 이렇게 시키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잘 따라오는 것 같고, 민재가. 어느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으로 치면요. 11살인데 3살, 4살 정도 진행이잖아요. 그때는 4살, 5살인데 2살, 3살이라 해봐야 2년 사는밖에 차이 안 난다고 실제로는 2년 정도 차이 안 난다. 그렇기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많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많이 느리지. 그 2살 차이는 그게 5년 뒤에는 차이가 개입 많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5세 미만일 때는 1년, 2년 그 차이가 그렇게 체감이 될 수 있는 차이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수준? 지금은 확실히 느끼죠. 지금은 2살, 3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 5세 때 그러니까 그래서 좀 늦게 알았던지도 모르는데 어릴 때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서 판단을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 개입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1년 차이 나다가 나이가 들수록 2년, 3년, 4년, 5년 이 차이가 나면서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때 5세 때 그 미만 때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체감은 실제로 크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느낌은 있었지만은 조금만 더 하면은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뭐 자폐든 지적장애든 이제 장애가 있으면 숨기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버님은 좀 많이 드러내시고 소통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유튜브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게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오면서 이 동네 제가 2014년 10월 달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면서 그 분기점이에요. 제 이름 김종길을 봤을 때는 2014년 기준으로 완전히 저는 달라진 느낌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막 동네 일을 막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게 봉사에 대해서 왜 민재가 나중에 받아야 될 봉사를 내가 먼저 한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해놓으면은 민재가 이걸 받지 않을까라고 시작하면서 막 방범대도 만들고 뭐 동네 봉사도 하면서 혹시라도 민재가 동네에서 이상 행동을 했을 때 주민들이
저희 애 아빠가 동네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중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진짜 뭐 많이 했죠. 방범대, 주민자치위원, 뭐 교육나눔위원회 부위원장 닥친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민재로 시작돼서 동네 일을 막 하다가 보니까 뭐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진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게 시작이 민재였죠. 이 동네에서 혹시라도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볼까 싶어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모님들처럼 솔직히 숨기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제가 친구들을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나 모임 이런 데를 거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도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내가 민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전에 제가 총각 때라든지 이럴 때 만났던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랬죠. 사적인 만남 많이 안 했죠. 근데 그 전에는 안 만났다가 지인들을 2014년 이후에는 민재가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봉사를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쓰고 내 재밌는 거 하고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사는 게 살만 된다 생각했던 거지. 봉사라 하는 것 자체도. 아니, 민재 때문에 봉사를 시작하시게 됐다면서요? 네네. 2014년이면 민재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6살, 5살. 5살. 네. 그 이동네 이사 오면서 거의 알게 된 시점이랑 비슷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봉사를 시작한 게 민재 그 장애를 알게 된 시점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주눅 들고 제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때부터 좀 요즘도 제가 그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내가 민재 그 잡혀야 모든 부모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의 옷을 부모가 대신 입고 있다. 왜 잡혀야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부모가 다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얘가 민재가 있지만은 민재로 빙의한 것처럼 얘를 대신해서 내가 부모가 대신을 해준단 말 실제로 얘가 자기 그거를 의사를 그걸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민재를 대신해서 사회에 나가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이제 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더 소통하고 나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같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뭐 동네 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뭐 봉사로서 이제 본인과 이제 민재 장애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유튜브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유튜브는 사실 영상이 올라오는 거여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그거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민재 때문에 유튜브를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페이스북을 할 때 제가 이 동네 와서 금오지구 자율방범대라는 그 단체를 만들 때 이 단체에 대해서 이제 봉사를 좀 시작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또 제가 대장으로서 또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 방범대 대장으로서 할 도리는 해야겠다. 그거는 인가거든요. 정식 등록을 시킬 수 있는 인가를 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뭐 동장이나 뭐 구의원도 굉장히 저는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근데 그 대신 정치인들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실 때 제가 우연하게 페이스북을 보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가 처음에는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원래 제가 마이크 울렁증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으면 소를 막 떨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페이스북 방송을 했을 때는 내 혼자 내가 말하고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었어요. 왜 그게 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봉사단체에서 알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다가 그 약간 이제 어느 순간 지났을 때 이제 인가가 나고 했을 때는 이제 방송을 좀 덜 하게 됐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하면서 작년부터일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민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민재랑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소통. 내가 또 방송을 해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재랑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민재는 비록 모르겠지만, 공유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애랑 같이 이제 사소한 것도 영상을 찍게 되고, 그 편집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민재한테 그 마음이 더 이렇게 가더라고요, 애한테. 그러면서 재미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 하게 되면서 얻게 된 뭐 유익한 점이 있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튜브를 찍어서 지역 카페 같은 데 많이 올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 회원분들이. 근데, 그거를 보면서 좀 힘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막 댓글들이, 뭐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막 좋은 거를 많이 적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솔직하게는 좀 힘을 많이 얻었지, 실제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내 속을 잘 다른 사람들 안 보여주는데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응원을 해줬을 때 내가 민재가 세상을 좀 나가더라도 조금은 힘을 받을 수도 있겠고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민재도 좀 더 예민하게 관찰하시게 됐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안 보이던 행동들을 보게 되고, 그러고 이제 평소에도 약간 그런 행동을 할 때도 그냥 지나치던 것도 자꾸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를 자꾸 영상을 남겨놨을 때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중에 민재가 조금 어느 정도 인지가 올라왔을 때 이거를 보여주면서 같이 좀 웃으면서 볼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니랑 했다라는 것도 좀 잘한다고 싶고 나중에 좋아졌을 때 뭐 그런 것도 좀 있죠. 편집하면서 좀 민재의 행동도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놓쳤던 부분들도 그 유튜브 댓글에 민재가 저 엘리베이터에 가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입을 막더라든지 그런 말들은 저는 솔직히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그런 분들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는 시각하고 또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또 보는 시각이 틀리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건 굉장히 좋았죠. 그렇지만 그렇지만이라는 의미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2014년부터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재작년부터 유튜브도 많이 하셨지만은 아까 그 상담 때 얘기하셨듯이 이제 민재를 외부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나가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으시다면서요? 네? 외부로 다른 사람들 많은 곳으로 네. 민재를 데리고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럼 자폐아들 키우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저도 아직도 지금 연습 중인데,
아예 어릴 때는 한 번씩 식당 갔었어요. 우리 가족들끼리도. 애들 엄마하고 내하고 민재하고 가서 밥도 먹고 했었는데, 그 장애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우리 가족들끼리 외식을 해본 적은 거의 없죠. 뭐, 장모님이나 장인 어른이나 처가 식구들이나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가는 경우가 생겼는데, 우리 가족들끼리 가서 식당을 가본 적은 거의 없고, 저조차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극적이다. 왜 그렇게 소극적이세요? 남들이, 다른 비장애아 부모들이 보는 시선들이 솔직히 좀 신경 써있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내가, 민재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할 때 말을 알아들으면 갔겠죠.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또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고, 이런 걸 아니까, 이제, 더 못 가게 되는 거죠. 좀 눈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솔직하게. 지금도. 그래서 풀장도 만들고 했던 것도, 이제, 노는 거는 만족시킬 수 있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어디 가더라도 펜션 같은데, 우리 가족들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자꾸 다니게 되고, 뭐 좀, 그런 상황이죠. 민재에게 앞으로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아빠? 그러니까 그때 맨 처음에 작가님이 이렇게 섭외가 왔을 때도 솔직히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솔직하게. 뭐 선뜻 뭐 오케이 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가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민재랑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말했던 것 같아요. 다 해봤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민재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생각했는 부분이 것이다. 민재가 정말로 이걸 좋아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아빠 그런 그냥 솔직히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3살, 4살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를 막 혼내고 했을 때 얘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그 작가님 물어봤던 것 중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는다 하면은 민재가 지금 그때 당시에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무서운 존재로 기억하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도 솔직히 궁금해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제일 궁금하고 어떤 아빠가 되고 싶고 안 되고 싶고 이런 건 생각 자체는 없어요. 근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직도 그렇게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하고 뭐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보고 뭐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구의원도 나오고 해갖고 사람들 전부 다 제가 용기 있고 강한 사람이고 생활력 강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실제로. 그런 척하고 살아왔던 거지.
민재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저였으면은, 그냥 김종길이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냥 솔직히 저는 민재만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때 내가 좀 더 민재를 좀 지금처럼 유튜브 하듯이 막 지금처럼 세밀하게 관찰을 했었다면은 조금은 더 그러니까 퇴행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조금은 덜 퇴행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미안하죠. 애들 엄마한테도 그렇고. 어떤 아빠가 되고 싶다 하면은, 그런 말을 솔직히, 뭐, 말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앞으로 민재한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대하고 싶으세요, 민재? 민재요? 그냥, 크게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가 뭐, 그, 소설책 보면 가시고기 같은 그 아버지, 거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그래서 그게 더 두려운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아빠가 되지 못할까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빠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자식한테 던질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없을까봐 두렵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뭐 민재보다 더 살고 이런 생각보다 민재가 사회에서 그냥 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부부까지 만들고 싶고 그냥 같이 손잡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솔직하게는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도 지금 제가 얼마 전부터 지금 봄방학 때 태권도를 보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자폐 아들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은 집에만 있는다고요. 방학 때 되면 일반 아이들은 비장애 아들은 아파트 앞에 공원이나 같은 놀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도중에도 집에 들어와서 오토바이를 태워준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집에만 있는 모습이 안쓰러우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 민재를 좀 더 세상 밖으로 같이 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럼 민재에 대한 어떤 바람 같은 게 있어요? 바람은 없고요. 저는 민재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 비장애 부모든 자식이 아플까봐 걱정을 하잖아요. 저는 아프면 당연히 걱정하겠지만 아픈 것보다 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지 못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아픈 거는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요. 가서 뭐 찢어진다든지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걸려갖고 격리를 하더라도 그게 음방이라 하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치료가 되잖아요. 민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치료를 하기가 힘들다고요. 걸리는 거는 아프거나 했을 때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거 옆에서 지켜보는 거 좀 가슴 아프지만, 근데 그거보다 저는 치료를 어떻게 할까? 뭐, 예를 들면 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링겔 같은 거 꽂고 있으면 야가 그걸 꽂고 있을까? 빼버리지.
하고 병원에 가만히 누워 있을까? 밖에 뛰어나가 버리고, 그래서 치료를 못하게 될까봐 그게 더 걱정이, 솔직하게는. 그러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죠.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은, 하고 뭐, 여기서 크게 더 좋아지기를 바라지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만이라도 올라와 주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바람은 있습니다. 좀 더 민재를 형이지만 좀 더 동생같이 좀 바라보기도 되고, 그러니까 좀 민준이를 좀 더 형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해주길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요. 민준이가 동생이지만은 좀 형을 챙겨주기를 내 속으로는 그런 마음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좀 애기처럼, 민재는 좀 애기처럼 자꾸 대하는데 민준이한테는 좀 약간은 좀 모질게 했던 마음을 저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6년 동안 좀 좋아지는 기미가 보였나요? 전에 비해. 원래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전반적으로 뭐 모방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소통도 어느 정도 되고 말귀도 조금 어느 정도 알아듣고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재 같은 경우는 또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학교에서 하는 행동이 많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집에서 있는 모습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민재를 제가 학교 가서 계속 맨날 태워줬는데 제가 한 11월 달부터인가 민재를 교문에서 혼자서 보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때부터 조금 하면서 지금은 교문 앞에 세워주면 자기 혼자서 걸어 들어가요. 인사하고. 그렇게까지 지금 발전했는데, 이거는 민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시켰는데, 뭐,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 누르기라든지, 신발 신기, 그리고 뭐, 쓰레기 버리기라든지, 이런 간단한 거지만은, 그런 거를 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전에는 제가 그냥 다 해줬다면은 지금은 계속 민재한테 시키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잘 따라오는 것 같고, 민재가. 이제 자폐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그 판단,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했을 때 그 당시 민재의 상태가 어느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으로 치면요. 11살인데 3살, 4살 정도 진행이잖아요. 그때는 4살, 5살인데 2살, 3살이라 해봐야 2년 사는 밖에 차이 안 난다고 실제로는 2년 정도 차이 안 난다. 그렇기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많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많이 느리지. 그 2살 차이는 그게 5년 뒤에는 차이가 개입 많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5세 미만일 때는 1년, 2년 그 차이가 그렇게 체감이 될 수 있는 차이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수준? 지금은 확실히 느끼죠. 2살, 3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 5세 때, 그러니까 그래서 좀 늦게 알았던지도 모르는데, 어릴 때 의사 선생님들도 그래서 판단을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 개입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1년 차이 나다가 나이가 들수록 2년, 3년, 4년, 5년 이 차이가
나면서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때 5세 때, 그 미만 때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체감은 실제로 크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느낌은 있었지만은 조금만 더 하면은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뭐 자퇴든 지적 장애든 이제 장애가 있으면 숨기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버님은 좀 많이 드러내시고 소통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유튜브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게 제가 이 동네에 이사 오면서 이 동네에 제가 2014년 10월 달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면서 그 분기점이에요. 김종길이 제 이름 김종길을 봤을 때는 2014년 기준으로 완전히 저는 달라진 느낌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막 동네 일을 막 관심 갖기 시작한 게 봉사에 대해서 왜 민재가 나중에 받아야 될 봉사를 내가 먼저 한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해놓으면은 민재가 이걸 받지 않을까라고 시작하면서 막 방범대도 만들고 뭐 동네 봉사도 하면서 혹시라도 민재가 동네에서 이상 행동을 했을 때 주민들이 저희 애 아빠가 동네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중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진짜 뭐 많이 했죠. 방범대, 주민자치위원, 뭐 교육나눔위원회 부위원장 닥친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민재로 시작돼서 동네 일을 막 하다가 보니까 뭐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진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게 시작이 민재였죠. 동네에서 혹시라도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볼까 싶어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모님들처럼 솔직히 숨기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제가 친구들을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나 모임 이런 데를 거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도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내가 민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전에 제가 총각대라든지 이럴 때 만났던 사람들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랬죠. 사적인 만남 많이 안 했죠. 근데 그 전에는 안 만났다가 지인들을 2014년 이후에는 민재가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봉사를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쓰고 내 재밌는 거 하고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사는 게 살만 된다 생각했던 거지. 봉사라 하는 것 자체도. 아니, 민재 때문에 봉사를 시작하시게 됐다면서요? 네네. 2014년이면 민재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6살, 5살. 5살. 네. 이 동네 이사 오면서 거의 알게 된 시점이에요. 비슷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봉사를 시작한 게 민재 그 장애를 알게 된 시점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주눅 들고 제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때부터 좀 요즘도 제가 그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내가 민재 그 자퇴야 모든 부모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의 옷을 부모가 대신 입고 있다. 왜 자폐아나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부모가 다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얘가 민재가 있지만은 민재로 빙의한 것처럼 얘를 대신해서 내가 부모가 대신을 해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얘가 자기 그거를 의사를 그걸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민재를 대신해서 사회에 나가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이제 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더 소통하고 나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같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뭐 동네 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뭐 봉사로서 이제 본인과 이제 민재 장애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유튜브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유튜브 사실 영상이 올라오는 거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잖아요. 네. 그거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민재 때문에 유튜브를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페이스북을 할 때 제가 이 동네 와서 금오지구 자율방범대라는 그 단체를 만들 때 이 단체에 대해서 이제 봉사를 좀 시작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또 제가 대장으로서 또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최소한 방범대 대장으로서 할 도리는 해야겠다. 그거는 인가거든요. 정식 등록을 시킬 수 있는 인가를 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뭐 동장이나 뭐 구의원도 굉장히 저는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려면은 근데 그 대신 정치인들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했을 때 제가 우연하게 페이스북을 보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 생각했는데 원래 제가 마이크 울렁증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으면 소를 막 떨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페이스북 방송을 했을 때는 내가 말하고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었어요. 왜 그게 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봉사단체에서 알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다가 그 약간 이제 어느 순간 지났을 때 이제 인가가 나고 했을 때는 이제 방송을 좀 덜 하게 됐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방범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하면서 작년부터일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민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민재랑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소통. 내가 또 방송을 해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재랑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민재는 비록 모르겠지만 공유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애랑 같이 이제 사소한 것도 영상을 찍게 되고 그 편집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민재한테 그 마음이 더 이렇게 가더라고요, 애한테. 그러면서 재미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 하게 되면서 얻게 된 뭐 유익한 점이 있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튜브를 찍어서 지역 카페 같은 데 많이 올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 회원분들이. 근데, 그거를 보면서 좀 힘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막 댓글들이, 뭐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막 좋은 거를 많이 적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솔직하게는 좀 힘을 많이 얻었지, 실제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내 속을 잘 따뜻하면서 안 보여주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응원을 해줬을 때 내가 민재가 세상을 좀 나가더라도 조금은 힘을 받을 수도 있겠고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민재도 좀 더 예민하게 관찰하시겠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안 보이던 행동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도 약간 그런 행동을 할 때도 그냥 지나치던 것도 자꾸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를 자꾸 영상을 남겨놨을 때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중에 민재가 조금 어느 정도 인지가 올라왔을 때 이거를 보여주면서
같이 좀 웃으면서 볼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니당 했다라는 것도 좀 자랑하고 싶고, 나중에 좋아졌을 때, 뭐 그런 것도 좀 있죠. 편집하면서 좀 민재의 행동도 더 보게 됐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놓쳤던 부분들도 그 유튜브 댓글에, 민재가 저 엘리베이터에 가니까, 아니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입을 막더라든지 그런 말들은 저는 솔직히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댓글에 그런 분들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는 시각하고 또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또 보는 시각이 틀리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찾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건 굉장히 좋았죠. 그렇지만, 그렇지만이라는 의미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2014년부터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재작년부터 유튜브도 많이 하셨지만은 아까 그 상담 때 얘기하셨듯이 이제 민재를 외부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데리고 나간 주름이 여전히 있으시다면서요. 네? 외부로 다른 사람들 많은 곳으로 네. 민재를 데리고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그럼 자폐아들 키우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저도 아직도 지금 연습 중인데, 아예 어릴 때는 한 번씩 식당 갔었어요. 우리 가족들끼리도. 애들 엄마하고 나하고 민재하고 가서 밥도 먹고 했었는데, 그 장애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 우리 가족들끼리 외식을 해본 적은 거의 없죠. 뭐, 장모님이나 장인 어른이나 처가 식구들이나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가는 경우가 생겼는데, 우리 가족들끼리 가서 식당을 가본 적은 거의 없고, 저조차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극적이다. 왜 그렇게 소극적이세요? 남들이, 다른 비장애아 부모들이 보는 시선들이 솔직히 좀 신경 써있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내가, 민재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할 때 말을 알아들으면 갔겠죠. 근데, 한 번 하고 나면 또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고, 이런 걸 아니까, 이제, 더 못 가게 되는 거죠. 좀 눈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솔직하게. 지금도. 그래서 풀장도 만들고 했던 것도, 이제, 노는 거는 만족시킬 수 있는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어디 가더라도 펜션 같은데, 우리 가족들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자꾸 다니게 되고, 뭐 좀, 그런 상황이죠. 민재에게 앞으로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아빠? 그러니까 그때 맨 처음에 작가님이 이렇게 섭외 왔을 때도 솔직히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솔직하게. 뭐 선뜻 뭐 오케이 하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가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민재랑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말했던 것 같아요. 다 해봤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민재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생각했는 부분이 것이다. 민재가 정말로 이걸 좋아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아빠 그런 그냥 솔직히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3살, 4살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를 막 혼내고 했을 때, 얘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그 작가님 물어봤던 것 중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는다 하면은, 민재가 지금 그때 당시에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무서운 존재로 기억하고 있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도 솔직히 궁금해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제일 궁금하고 어떤 아빠가 되고 싶고 안 되고 싶고 이런 건 생각 자체는 없어요. 근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직도 그렇게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보고 제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구연도 나오고 해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용기 있고 강한 사람이고 생활력 강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실제로. 그런 척하고 살아왔던 거지. 민재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저였으면은, 그냥 김종길이었으면은, 아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솔직히 저는 민재만 생각하면은,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때, 내가 좀 더 민재를 좀 지금처럼 유튜브 하듯이 지금처럼 세밀하게 관찰을 했었다면은 조금은 그러니까 퇴행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조금은 덜 퇴행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미안하죠. 애들 엄마한테도 그렇고. 어떤 아빠가 되고 싶다 하면은, 그런 말을 솔직히,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민재한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대하고 싶으세요, 민재? 민재요? 그냥 크게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가 그 소설책 보면 가시고기 같은 그 아버지 그게 나오는 거 아버지처럼 그래서 그게 더 두려운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 아빠가 되지 못할까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빠처럼 내가 모든 걸 다 자식한테 던질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없을까봐 두렵기도 하는데 그냥 저는 민재보다 더 살고 이런 생각보다 민재가 사회에서 그냥 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부부까지 만들고 싶고 그냥 같이 손잡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솔직하게는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학 때도 지금 제가 얼마 전부터 지금 봄방학 때 태권도를 보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자폐 아들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은 집에만 있는다고요. 방학 때 되면 일반 아이들은 비장애 아들은
앞에, 아파트 앞에 공원이나 같은 놀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도중에도 집에 들어와서 오토바이를 태워준다든지 이런 거 하는 것도 집에만 있는 모습이 안쓰러우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 민재를 좀 더 세상 밖으로 같이 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럼 민재가 민재에 대한 어떤 바람 같은 게 있어요? 바람은 없고요. 저는 민재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 비장애 부모든 자식이 아플까봐 걱정을 하잖아요. 저는 아프면 당연히 걱정하겠지만 아픈 것보다 얘가 아파서 치료를 받지 못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아픈 거는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요. 가서 뭐 찢어진다든지 뭐 예를 들면 코로나 걸려갖고 격리를 하더라도 그게 음방이라 하죠. 그게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치료가 되잖아요. 민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치료를 받을 수가 치료를 하기가 힘들다고요. 걸리는 거는 아프거나 했을 때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거 옆에서 지켜보는 거 좀 가슴 아프지만, 근데 그거보다 저는 치료를 어떻게 할까? 뭐, 예를 들면 병원에 뭐 수술을 했는데 링겔 같은 거 꽂고 있으면 야가 그걸 꽂고 있을까? 빼버리지. 하고 병원에 가만히 누워 있을까? 밖에 뛰어나가버리고, 그래서 치료를 못하게 될까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솔직하게는. 그러니까, 안 아팠으면 좋겠죠.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은, 하고 뭐, 여기서 크게 더 좋아지기를 바라지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만이라도 올라와 주면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바람은 있습니다. 아버님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상상하시고 민재한테 하고 싶은 말 영상 편지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갖고. 좀 생각을 드릴까요? 보통 경상도 아빠들이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로 좀 어색합니다, 솔직하게. 이게 민재가 아픈 아이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째한테도 아마 그런 말 하라 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약간 그런 아빠들이잖아요. 근데 민재는 일단은 저한테는 지금 현재는 최고 아픈 손가락이 민재겠죠. 민재인데 만약에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면은 민재야, 아빠가 민재 아빠가 되어서 아빠는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구의원까지 나가게 되고 또 이런 방송도 하게 되고 너무 고맙고 너를 만난 게 어찌 보면 내가 아빠 삶에서는 정말로 행운인지도 모르는데 아빠가 그만큼 민재한테 받았던 것만큼 아빠가 지금 민재한테 잘해주고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든다. 그리고 뭐 아빠를 좋은 아빠로 기억해주고 열심히 사는 아빠로 기억해주고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아빠도 좀 나쁜 생각도 한 적도 있고 너에 대해서 좀 미워했던 감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하고 예전에는 아빠가 나쁜 생각도 조금 한 적도 있는 것 같아. 그건 아빠가 처음이어서 아빠가 처음 아빠가 되어 보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 그건 진짜 좀 미안하고 좋은 아빠로 기억해주고 지금 현재는 정말로 행복하게 생각하고 민재가 아빠 아들이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요즘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미있는 것 같아. 사랑해.